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손자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죠. 치매 조심해야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건강식품을 사 드십니다. 효과 보셨나요? 계란에 딱 한 가지만 넣으면 일주일 만에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대형 유통기업 식품 구매팀 임원으로 일했던 박한결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건강식품들 제가 직접 기획해서 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500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 제가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효과 있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단 계란에 딱 한 가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마트 기름 코너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이 잘못 사서 가십니다. 더 큰 문제는 열가하면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두르는 순간 독으로 바뀝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씨 손자 이름을 자꾸 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나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자 씨가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알려드린 분만 수백 명이고 그분들이 주변에 알려준 분들까지 합치면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만 원짜리 건강식품 살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유가 건강에 최고입니다. 방송마다 광고마다 올리브유 드세요. 올리브유가 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싼 돈 주고 올리브유를 사셨을 겁니다. 제가 그 올리브유 마케팅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올리브유의 오메가3는 1%밖에 안 됩니다. 야구장에 5만 명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0명만 오메가3라는 뜻입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올리브유를 팔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윤이 높으니까요. 원가 3,000원짜리를 3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요. 지중해식 식단, 심장 건강이라는 말만 붙이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 회의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 그러다가 56세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팔았던 건강식품들은 전부 가짜였구나. 퇴원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분 분석 의뢰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기름들 전부 사서 공인기관에 보냈습니다. 제 돈을 들여서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식용유, 카놀라유, 콩기름. 마트에서 제일 싸게 파는 기름들은 오메가6 덩어리였습니다. 오메가6는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세포를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연구팀 조사 결과입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8명이 오메가6를 과다 섭취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기름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말랑말랑하게 만듭니다.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 뭘까요? 생선 기름이요. 맞습니다. 연어, 고등어에 오메가3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어 한 마리에 2만 원입니다. 매일 드실 수 있습니까? 손질도 귀찮습니다. 비린내도 납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가 폭발적으로 많은 그 기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60%입니다. 올리브유보다 60배 많습니다. 제가 공인기관에서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들기름 한 병에 2만 원입니다. 30만 원짜리 오메가3 영양제요? 그 돈이면 들기름 15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아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 들기름만 먹어봤습니다. 흡수율이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10개 먹으면 3개만 몸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계란이 필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의 흡수율이 90%로 뜁니다. 제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은 약입니다. 계란은 그 약을 내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입니다. 둘이 만나야 효과가 폭발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계란에 넣어야 할 이것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마트에 있는 들기름 10개 중 3개는 가짜입니다. 제가 유통업계 종사자로서 봤습니다. 들기름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프라이팬에 두르는 순간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가짜 건강식품에 낭비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짜 구별법, 올바른 먹는 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법칙을 모르면 들기름이 독으로 바뀝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법칙은 가열 금지입니다. 들기름에는 절대 열을 가하지 마세요. 에이, 기름인데 당연히 프라이팬에 두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입니다. 발연점이 뭐냐고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프라이팬 온도는 200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기름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독입니다. 제가 공인기관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200도로 3분만 가열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조피렌 수치가 10배로 뛰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방송에서 들기름이 좋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해 드셨습니다. 6개월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자꾸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에 염증이 심합니다. 뭘 드셨습니까? 박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하려고 들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었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기름을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기름은 날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열받지 않은 상태로 먹어야 오메가3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뇌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3년간 실험해서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골든 드롭 방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계란 후라이는 일반 식용유로 조리합니다.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둘째, 계란이 다 익으면 불을 끕니다. 접시에 담습니다. 셋째, 먹기 직전에 생들기름을 반 스푼 떨어뜨립니다. 똑, 똑, 똑. 이렇게 계란 위에 코팅하듯이 뿌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왜 골든 드롭이냐고요? 황금빛 들기름 방울이 계란 위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금방울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황금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지 않은 오메가3가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계란의 레시틴과 만나서 흡수율이 90%로 뜁니다.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가 바로 이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열받지 않은 들기름이 뇌까지 제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기름은 무조건 날 것으로만 먹어야 하나요? 나물 무칠 때도요? 좋은 질문입니다. 나물 무칠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나물은 이미 익혀진 상태니까요. 나물에 들기름을 넣을 때는 불을 끈 상태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80도 정도입니다. 160도가 안 되니까 안전합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 위에 올려놓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법칙 정리하겠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두르지 마세요. 먹기 직전에 골든 드롭 방식으로 똑똑 떨어뜨려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발암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법칙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로 달라집니다. 10명 중 9명이 이걸 모르고 계란을 잘못 익혀 드십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전부 파괴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반숙의 미학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익히느냐, 이게 치매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합니다. 에이, 계란이야 그냥 완전히 익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완숙으로 익히시면 영양소가 절반 이상 날아갑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계란을 완숙으로 익혔을 때와 반숙으로 익혔을 때 레시틴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숙 계란의 레시틴은 40%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60%는 열에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반숙 계란은 90%가 살아 있었습니다. 레시틴이 뭐냐고요? 들기름을 뇌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입니다. 이게 없으면 들기름은 뇌까지 못 갑니다. 그냥 장에서 흡수도 안 되고 변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숙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동식 씨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한결 선생님, 들기름에 계란 먹은 지 한 달인데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익혀 드세요? 최동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익혀서 먹죠. 노른자가 딱딱해질 때까지요. 날 것은 배탈 날까봐 무서워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노른자를 딱딱하게 익히면 레시틴이 다 죽습니다. 반숙으로 드셔야 합니다. 최동식 씨가 놀라셨습니다. 반숙이요. 배탈 안 날까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계란은 다 살균 처리됩니다. 반숙으로 드셔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반숙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최동식 씨가 그날부터 반숙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신문 읽을 때 단어가 술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반숙의 힘입니다. 그럼 반숙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입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릅니다. 약한 불로 켭니다. 계란을 깹니다. 4분 기다립니다.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반쯤 익은 상태가 됩니다. 포크로 노른자를 살짝 찍어보세요. 주르륵 흐르면 완벽한 반숙입니다. 그럼 삶은 계란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습니다. 7분 후 건집니다. 찬물에 담가 식힙니다. 껍질을 까서 반으로 자르면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소화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씹어도 위에서 잘 안 소화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반숙 계란은 소화가 빠릅니다. 왜냐고요? 노른자가 반쯤 액체 상태니까요. 위에서 소화액과 쉽게 섞입니다. 30분이면 소화됩니다. 반면에 완숙 계란은 노른자가 딱딱합니다. 위에서 부서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소화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합니다. 제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 실험했습니다. 반숙 계란의 들기름을 먹었을 때와 완숙 계란의 들기름을 먹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숙 계란은 30분 만에 혈중 오메가3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완숙 계란은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숙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법칙 정리하겠습니다. 계란은 반숙으로 드세요.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가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들기름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법칙은 아침 공복 30분입니다. 언제 먹느냐, 이게 들기름이 뇌로 가느냐, 지방으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에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시간을 잘못 잡으면 들기름이 뇌 대신 배에 쌓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와 점심 식후에 먹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24시간 혈당 측정기로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오메가3가 뇌로 갑니다. 하지만 식후에 먹으면 장에서 다른 음식과 섞여서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밤새 굶습니다. 저녁 7시에 밥 먹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12시간을 굶은 겁니다. 그 사이에 뇌는 영양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그 상태에서 들기름에 계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드디어 영양분이다 하면서 오메가3를 확 흡수합니다. 하지만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뇌에 영양분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입니다. 밥, 국, 반찬. 이런 음식들이 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들기름이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흡수가 느려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저녁마다 들기름에 계란을 드셨습니다. 한 달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이 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드세요? 저녁 7시에 밥 먹고 나서요. 후식처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녁에 먹으면 뇌로 안 가고 지방으로 갑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이명자 씨가 놀라셨습니다. 아침 공복이요? 속 쓰리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계란에 단백질이 있어서 속을 보호합니다. 오히려 공복에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이명자 씨가 그날부터 아침 공복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살도 안 쪄요. 여러분, 이게 타이밍의 힘입니다. 그럼 정확히 몇 시에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드세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들기름에 계란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가장 활발하게 흡수합니다. 그럼 물도 안 마시고 바로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은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물을 한 잔 마시면 장이 깨어나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커피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커피의 카페인이 들기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들기름에 계란 먹고 30분 후에 커피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드세요. 밥 먹고 나서 먹지 마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공복 상태의 장벽은 깨끗합니다. 흡수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기름이 들어가면 바로 혈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뇌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밥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장벽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이 들어오면 경쟁해야 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먹고 30분 후에 밥을 먹으면 오메가3 흡수율이 90%입니다. 하지만 밥 먹고 바로 들기름에 계란을 먹으면 흡수율이 40%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법칙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드세요. 다른 음식 먹기 전에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드세요. 그래야 뇌가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같은 들기름으로 2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법칙 다 배우셨습니다. 첫째, 가열 금지. 둘째, 반숙으로. 셋째, 아침 공복 30분. 이 3가지만 지키면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손자 이름도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마트에서 어떤 들기름을 사야 하는지 모르면 가짜를 삽니다. 10개 중 3개는 가짜입니다. 제가 유통업계 종사자로서 봤습니다. 지금부터 가짜 구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 들기름 코너 앞에 서면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10개 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제가 35년간 유통업계에서 일하며 봤습니다. 들기름 10개 중 3개는 가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섞은 겁니다. 순수한 들기름이 아니라 다른 기름을 섞어 놓은 겁니다. 왜 섞을까요? 이윤 때문입니다. 들깨 원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싼 기름을 섞어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머 싸다 하고 삽니다. 하지만 섞은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30%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들기름은 60%입니다. 절반입니다. 효과도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짜 구별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 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1단계, 라벨을 보세요. 병을 집어 드세요. 뒷면 라벨을 보세요. 원재료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00% 국산 들깨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딱 이것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식용 들기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의심하세요. 혼합 식용유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섞은 겁니다. 그리고 저온압착 또는 냉압착이라는 표시를 찾으세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들깨를 짤 때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저온압착은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겁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10개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저온압착 표시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쌌습니다. 15,000원 정도였습니다.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열을 가해서 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아깝습니다. 라벨 꼭 확인하세요. 2단계 병을 확인하세요. 들기름은 어떤 병에 담겨 있습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병입니까? 그러면 사지 마세요. 왜냐고요? 오메가3는 빛에 약합니다. 빛을 받으면 산화됩니다. 산화되면 썩은 겁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갈색 병이나 검은색 병이면 좋습니다.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험했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을 형광등 아래 일주일 놔뒀습니다. 오메가3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40%가 날아갔습니다. 마트 진열대를 보세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 아래서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이 몇 달씩 놓여 있습니다. 이미 산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한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을 사셨습니다. 가격이 싸서요. 10,000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비린내 같은 게 났습니다. 한미숙 씨가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들기름이 왜 이런 냄새가 나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병에 담겨 있었어요? 한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산화된 겁니다. 버리세요.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병 확인하세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로 사세요. 3단계 가격을 체크하세요. 들기름 500ml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있습니다. 들깨 1kg에 10,000원입니다. 그걸 짜면 기름이 300ml 나옵니다. 여기에 인건비, 병값, 유통비를 더하면 500ml에 20,000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가 있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기름을 섞었습니다.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섞어서 양을 늘렸습니다. 둘째, 오래됐습니다. 1년 넘게 창고에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이미 산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들기름을 사서 분석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순수한 들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25,000원짜리를 분석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62%였습니다. 신선도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싼 건 의심하세요. 원가가 있습니다. 20,000원 이상 주고 사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다 배우셨습니다. 어떤 들기름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전부 아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될까요?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트 가서 들기름 사시고 내일 아침부터 계란에 똑똑 떨어뜨려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치매를 막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신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에 들기름을 넣어 드세요. 단 3가지 법칙을 꼭 지키세요. 첫째, 가열 금지입니다.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지 마세요. 먹기 직전에 골든 드롭 방식으로 똑똑 떨어뜨리세요. 둘째, 반숙으로 드세요.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가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 있습니다. 셋째, 아침 공복 30분 안에 드세요. 다른 음식 먹기 전에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드세요. 그래야 뇌가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들기름 살 때는 꼭 확인하세요. 100% 국산 들깨, 저온압착 표시 있는지 보세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로 사세요. 500ml 기준 2만 원 이상만 사세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마트 가세요. 들기름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이면 달라집니다. 깜빡깜빡하던 게 줄어듭니다.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신문 읽을 때 단어가 술술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이 알아챕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1년이면 치매 걱정 없습니다. 70세, 80세가 돼도 머리가 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짜리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 3,000원, 들기름 한 병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56세 그의 봄,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팔았던 건강식품들은 전부 가짜였구나. 원가 500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짜 건강식품에 돈 낭비하지 않게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일부를 들여서 3년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성분 분석 의뢰비만 수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공인기관 한 번 의뢰하는데 50만 원씩 합니다. 10번 넘게 의뢰했습니다. 제 돈, 제 시간, 제 몸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3년치 연구 결과를 공짜로 가져가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 결국 안 합니다. 오늘 마트 가세요. 들기름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해주실 게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찾아낸 진짜 효과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는 파수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경로당 친구분들께 알려주세요.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방법 하나로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선택입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란에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약은 약사에게, 밥상은 박한결에게. 감사합니다.